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전에서 전북이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과 밀접한 바이오라는 특화된 분야를 선점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을 선정 부지로 삼은 것도 유치의 당위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라도가 익산과 김제, 완주 지역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상용차 산업 위기에 영향을 받은 익산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5년 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 전북 상용차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대표이사의 갑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생활필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시작으로 지역 내 모든 대행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관련법 검토 후 고발, 계약 해지까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 주변이 아름다운 꽃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중앙분리대에 조성된 300m 구간의 띠녹지에 전통 수종의 꽃을 심고 경계를 장대석으로 마감해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2년 전 역대 최악의 폭염과 냉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 가입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 만에 보험금이 사실상 축소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폭염 일수만 31.4일,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00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농민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날씨가 확 뜨거워지고 하니까 대비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냉해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방식을 고쳤습니다. 과수의 경우 봄, 가을의 동해와 서리 피해, 한여름 햇볕 대임, 이른바 일소 피해를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보상해주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률은 30%에서 38.9%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정부는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재보상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냉해의 경우 열매 속기 전 발생한 보상 수준을 80%에서 50%까지 낮췄고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으면 다음에는 최대 20%까지 보험금이 깎입니다. 제가 그 계산으로 했을 때는 한 25%에서 한 20% 정도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일소 피해 보험금 역시 지급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했지만 폭염특보 발령과 함께 실제 관측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가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거하고 뭐 협의라든가 뭔가 의견을 뭐 조율을 하고 이런 게 절충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준을 낮춰놓고 농가한테 그냥 통보하는 식이죠.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했지만 기대만큼 보장을 받기 힘들 거라는 농민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단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들의 입장도 저마다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정 가능한 대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도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안양과 화성, 포항 등
특례시 후보 도시들이 이 기준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하면 불만과 의구심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도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기준과 특례시 권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또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 사이에서도 지정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가 따로 모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뭐 100만 이상 도시만 사겠다고 막 국회의원들하고 찾아다니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6곳을 모두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의 이 분리 대응에 응하지 말고 김해도 데리고 가고 제 포항도 데리고 가고 전체 50만을 좀 데려가 주십사. 이렇게 많은 도시를 지정하면 특례시의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10개에 이르고 도시마다 의견도 크게 달라 지정 기준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정부가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는 가게들을 100년 가게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북의 100년 가게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창업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대 앞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올해 초 개업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해 적잖은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100년 가게 대표를 만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선정부터 상권 분석까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꼼꼼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부분부터 아니면 주력 상품으로 뭘로 해라 아니면 주변 상권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전북의 100년 가게 31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입니다. 재능 기부와 비슷한 뜻을 가진 프로보노처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수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체득한 우리 경험자들이 기술이나 경험을 후배 창업자에게 직접 전수하는 백종원식 멘토링을 서비스해 줄 그런 계산입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프로보노단 활동 지원과 경영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전 전문가들을 추가로 보완하여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 나아가 지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100년 가게로부터 창업 경험을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승리에 초석을 놓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3월 전북이 대구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내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지키고 민주당이 전국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초석을 놓는 그런 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 추진해온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의 임대용지, 또 공공의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북이 의료 서비스, 제보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동영, 정세균,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전북이 낳은 기라성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왔다며 이들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다음 달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177석인 거대 여당의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2010년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이후 명맥이 끊긴 민주당 지도부가 10년 만에 배출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읍시가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반딧불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통일신라말 문장가인 최치원을 기리는 사당으로 시작된 정읍 무성서원. 전북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풍류와 도에 대한 강좌와 국악연주, 유교문화 답사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무주군이 대표 전통시장인 반딧불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주군은 65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남대천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내다보는 우리 군으로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무료 간병 온종일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14일 동안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생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청소 관리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임실군은 12개 읍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전담팀을 배치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가 아닌 구역 예배와 성경 모임 같은 소모임, 교회에서의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기존 수칙에 추가된 방역 수칙을 4,300여 교회에 안내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익산과 완주 32도, 전주와 정읍 31도, 남원과 임실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려 서해안은 낮에, 내륙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잠시 멈춘 뒤 월요일에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